안녕하세요, 노을입니다. 오늘은 5급 공채를 진입하기 전에 고려해보면 좋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보면 좋을 만한 사항은 돈입니다. 비용. 저는 크게 두 가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의 비용, 즉 돈. 물질적으로 얼마가 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비용.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기회비용 면에서 생각했을 때 투자를 해도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물질적인 돈, 과연 최소한 얼마가 있어야 이 시험에 진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시험 진입에 돈의 제약은 없죠. 생각해보면 응시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통상적인 방법, 학원에서 수업 듣고 공부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을 때 얼마가 들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뭐 간단하게 뭐 통학을 한다거나 자취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을 다 배제하고 보더라도 한 달에 식비로 30만 원 정도가 들죠. 그러면 1년이 12달이니까 계산해보면 360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달에 학원비가 최소 50만 원이 든다고 치면 12달 하게 되면 600만 원이 들죠. 그러면은 벌써 거의 1000만 원이 돼요. 근데 1000만 원보다 당연히 더 들 수밖에 없는 게, 저 지금 계산에 통학 비용, 교통비 안 넣었죠. 자취를 한다 쳤을 때의 비용 안 넣었죠. 그리고 식비 30만 원 솔직히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 아시죠? 그래서 식비도 굉장히 작게 잡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 구입, 복사집에서의 비용과 교재값 다 계산에 넣지 않았죠. 아시겠죠? 1년에 1000만 원은 넘게 들어요. 근데 이게 사실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가 보면 크고 누가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성인인 내가 돈을 못 버는 상황인 거잖아요. 알바를 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유리하지 못해요.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소득 활동이 없어도 1년 동안 1000만 원이 지출되어도 괜찮은가? 이거를 최소한 2년은 해도 괜찮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2년이라 함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보통 5급 공채에 합격까지 드는 시간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넘게도 잡으니까요. 제가 가장 최근에 본 정보에 의하면 5급 공채의 평균 합격이 5년이라고 본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3년 합격이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짧게 잡아서 2년이라고 잡아도 2천만 원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진지하게 내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돈이 없어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고 실제로 합격한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보통의 의지를 가진 보통의 사람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을 때 드는 최소한의 비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시 못할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돈이 없다면 공부하면서도 생활이 핍박해지고 내가 당장의 생활이 힘들어지니까 공부 생각도 공부 생각이지만 돈 스트레스도 엄청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험생한테는 진짜 마이너스예요. 이건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시간 비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 기간에는 최소한 2년, 길게 잡으면 5년까지도, 5년 뭐 그 이상도 들 수 있죠.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학교를 휴학하거나 아니면 학교 졸업할 즈음 돼서 이제 진로가 고민되기 시작하니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생각해보게 됐고, 그 와중에도 5급 공채에 끌리게 돼서 이제 진입을 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나이대가 평균 20대 중반에서부터 30대 초반, 뭐 후반은 많이는 없지만 어쨌든 30대 초반까지 이 나이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이대가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보통은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서 승진을 하고 이제 점점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좋죠. 합격을 한다면
5급 공채를 통과한 사무관이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만약에 이 시험을 떨어지고 내가 사회에 나가게 됐을 때 남들보다 밀리는 느낌이 들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에 대한 내 심리적 비용 그리고 내가 공부를 하면서 보내버린 내 시간에 대한 비용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5급 공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취업을 준비하고 취업을 했다면 그동안 벌 수 있었을 돈도 있는 거고 그동안 내가 쌓아올 수 있는 커리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수험 생활을 했다.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수험 생활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했다면 취업에 1년이 걸렸더라도 4년의 커리어는 있는 건데 그렇다면 나는 어디 이직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5년 동안 수업 준비를 했으면 불합격했으면 난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경력도 없는 그냥 생 백수인 거잖아요. 이런 사항들을 조금이라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시험을 진입하는 사람이 나 떨어지고 나이 많이 먹고 나서 백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될 거지? 를 생각하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고 진입을 한다는 게 사실 비상식적이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플랜 B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시험은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이 시험은 젊은 패기로 막 달려들어갖고 하기에는 투입돼야 되는 비용도 너무 크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여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진입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지예요. 내가 과연 이 시험을 그렇게 시간을 들여 준비할 의지가 있는가? 아까 시간 비용 얘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 비용은 이제 내가 그런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이 의지라는 거는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정신력이 되는가의 얘기예요. 이게 원래 밝던 사람도 어두워지는 게 이 시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원래부터 어두웠던 사람이라면 정말 끝도 없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데 이게 위험해요. 합격과 불합격을 떠나서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신력이 어느 정도 괜찮은가, 버틸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낙천적인 성격의 사람들만 시험에 진입해라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정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 시험을 정말 해보고 싶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들었다면 뭐 원래 성향이 어떻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시험을 한번 떨어졌을 때 내가 마냥 삽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일으켜 올라올 힘이 있는가, 그 힘을 가질 자신이 됐는가,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후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각오가 됐는가, 이런 게 과연 내가 준비가 됐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력을 미친 듯이 했으면 원래 뭐 성향이 어떻고 저쩌고 간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뭐 결과에 따라서 슬플 수는 있겠지만 금방 극복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영부영 하게 되면 어영부영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의 진짜 무서운 점이라고 생각해요. 어영부영. 나 올해는 뭐 열심히 안 했으니까, 뭐 올해는 연애하다 날렸으니까, 뭐 아니면은 올해는 뭐 가정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겠어? 한 번 더 하면 될 거야. 이 정도 준비했으니까 내년이면 좀 낫겠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도 없어요. 1점 차이, 2점 차이 계속 아깝게 끝도 없어요. 도박 같은 거예요. 1점만 더 올라가면 내가 합격인데 1점만 올라가면을 3번 하면 3년이에요. 3년이면 회사에서 급이 달라질 수 있는 때예요. 만약에 4년쯤 되잖아요. 대학을 새로 들어갔어도 졸업할 때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이 긴 시간을 들일 만한 각오와 준비가 됐는가, 한 해 한 해를 어영부영 보내지 않고 채워서 어떻게든 합격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 번쯤은 꼭 본인을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건강 상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건강한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시험을 준비하고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열의 9명은 아파요. 뭐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뭐 대부분은 둘 다 아프긴 한데,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도의 체력과 정신력이 있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니라면 뭐 의지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내 건강이 안 되는 상태라면 그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고 시험에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건강도 안 돼 있는데 진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게 사실 누가 보기엔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직장인도 9 to 6 앉아 있는데 그걸 못하면 뭐 어디다 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시 공부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시험을 시작하겠다, 합격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면요, 놀고 있으면서도 계속 공부가 생각이 나고요, 쉴 때도 공부가 계속 생각이 나고요, 내가 뭐 재밌는 거 보면서 깔깔대다가도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아니 하물며 가족들하고 휴가를 잠깐 가서도 아, 지금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을 텐데, 누구는 진도를 이만큼 나갔을 텐데, 아, 누구는 모의고사 지금 몇 점이라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시험 기간 내내 내가 합격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나를 쫓아오는 생각이 될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막 가볍고 즐겁고 경쾌한 성격의 사람들이더라도 이러한 생각이 아예 안 들 수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낼 것이냐는 뭐 의지도 있고 정신력도 있고 다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내 건강 상태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지금 빡세게 놀고 그때 빡세게 공부하면 되지, 이렇게 가볍게 털어넘길 수도 있는 거고, 제 점수가 어떻든 간에 내가 올라가면 되지, 내가 다음에 나보다 잘하면 되지, 과거의 나보다 난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 한번 꼭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쩌면 이 시험을 진입하기로 고민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은데, 피셋 1차 시험, 적성 시험 몇 점을 기준으로 하고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하는 질문은 아니었지만 anyway. 근데 제 기준에서는 말이죠, 앞에 3개가 다 있는데 피셋 점수 몇 점이어야 진입할까요?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라면 이 시험 진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점이면 안 돼요, 뭐 70점 미치면 관두세요 이런다고 관둘 사람이었으면 그냥 빨리 다른 길을 찾는 편이 현명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적성시험은 올라요. 어떻게든 올라요. 제 점수들이 증명하듯이 적성시험 점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오릅니다. 어느 정도 선 이상도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식시험보다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은 사실 지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점 정도 이상이 돼야만 진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냥 빨리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뭐 가벼운 듯 가볍지 않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다양한 직업군 중에 그냥 하나로서 어떻게 한 1, 2년 정도 해볼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말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뭐 그런 의견이 있다면 시험을 쳐서 커트라인을 보고 내가 커트라인에서 3점, 그러니까 3문제 차이 정도 다 하면은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상은 올라올 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의지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 난 정말 해내고 싶어, 근데 피셋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러면은 수험 기간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되고요. 한 4, 5년 잡아야 되고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피셋 점수 컷도 근처고 뭐 준비도 다 된 것 같아, 나 진입해볼 만한 것 같아 하면은 진입을 했을 때 한 2년, 3년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행정고시, 즉 5007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피셋 점수를 뭐 사실 검토사항에 4번째로 넣긴 했지만 그거를 진짜 진지하게 이래 하면 된대 라고 받아들이실 정도라면은 다른 길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정말로 필요하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커트라인 아래 3개 정도를 고려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두서없었던 것 같기도 해서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늘 그래왔듯이 저는 편집 없이 노컷으로 이 영상을 낼 거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네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5007을 진입하기 위해서의 조건은 총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건, 돈이라고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여건이고 경제적 여건에는 2가지 소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진짜 물리적인 금액 1년에 1,000만 원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비용 2,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내가 사회에서 이렇게 이뤄갈 수 있었을 것을 포기해도 괜찮은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의지 아까 시간적인 비용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내가 버텨낼 정신력과 의지가 있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확고한가 이런 얘기 드렸었고 세 번째는 건강한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내가 극복을 해낸다 요렇게 2개가 연결되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네 번째 많이들 물어보셔서 쓰는 내용이지만 피셋 점수, 적성 점수 정말로 이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에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합격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험을 쳤을 때 커트라인 밑으로 3개 정도까지였을 때 내가 괜찮구나 생각하고 진입하시면 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생기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